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이어서 오늘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전 기자와 남욱 변호사, 정민영 변호사도 구속 실질 심사를 오늘 받았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사건 관련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웅 의원이 출석하면서 상당히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한번 출석하는 모습 같이 보시죠. 네. 예. 공수처가 만들어지게 되면 윤석열 수사처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이 강제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하자 즉각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이런 정근대적인 그런 일들이 다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조성은 씨와의 녹취록에 나오는 저희는 누구인가요? 저희가 만약에 증거가 된다고 하면 우리 원장님이 원하는 날짜가 아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조성은 씨랑 윤석열 기억- 검찰총장을 언급하신 이유는 왜 언급하셨던 건가요? 아니 그 내용을 보시면 알잖아요. 그동안에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윤석열이 지시를 했다랄지 그 사람과 협의를 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고발 사주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실체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예. 결국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공수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뭔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한 어떤 정치적 표적 수사가 있다. 그 다음에 공익 제보자인 이제 손정은 씨에 대한 또 그 문제도 있다. 뭐 이런저런 것들로 이제 프레임을 옮기고 싶어하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예. 뭐 기본적으로 정치인이시니까 네. 이제 정치인으로서 이 사건의 정치적인 의미와 정치적인 반발을 이제 주로 얘기를 한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수사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무조건 혐의가 있는 것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혐의 네. 여부들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김웅 의원으로서는 처음에는 전혀 기억이 안 나고 특별한 게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예. 결국 녹취록의 내용들을 봤을 때는 구체적으로 이게 단순하게 제보 중에 하나를 전달한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그 파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고심하면서 논의했던 흔적들이 어찌 보면 자신의 육성으로 나온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 어찌 보면 이 수사 자체에 대해서 물론 개인적으로 반감이 있을지는 있더라도 그렇다면 자신이 거기서 했던 언급했던 내용들은 뭐고 특히나 어떤 당시의 현직 검찰총장을 피해자로 하는 고발 사건에 관해서 왜 당시의 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논의를 하고 고발 내용들에 대해서 논의를 할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책임 있게 밝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김웅 의원과 어제 이제 출석했던 검사의 이제 손준성 검사의 이런저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손준성도 아닌 김웅도 아닌 제3의 인물이 그 사람들의 이름과 이런 것들을 막 도용해 가면서 그 조성은 씨나 김웅 의원한테 접근해가지고 뭔가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정황상으로 이게 성립이 될까요? 정황상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일단은 근데 이 사건의 의혹에서 가장 핵심은 상하 내외를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상하 합니다. 내외. 소위 말해서 직권남용이라는 게 있고 또 한 축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있죠. 예. 직권남용이 성립되려면 검사 한 명이 단독적으로 한 게 아니라 위아래사의 지시 상하 간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손준성 검사 개인의 기억뿐만이 아니라 손준성 검사의 상하 당시에 있었던 직책상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개입하고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예. 그 본인들의 진술이야 당연히 다 부인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고 내외라는 거는 이것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당시 현직 검찰총장과 검사와 그리고 당시 정당들이 개입해가지고 이것들을 진행했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대지조사 얘기도 나왔는데 두 당사자의 진술 그 내용보다는 그 진술의 불일치한 부분들, 그 허점들 그리고 그래서 상하 내외 다른 당사자들과 연동되는 부분들을 어찌 보면 대질 등의 조사를 통해 가지고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고발장 이제 파일은 있는 거고 이거는 뭐 어디 누군지 모르지만 떠돌아다니다 걸린 거다라고 하는 거고 나머지는 기억이 전혀 안 난다 그러면
그럼 그래도 뭔가 물증을 제시해야만 공수처는 수사가 진척이 될 텐데 물증이 뭐가 나올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것들의 첫 번째는 사실 양쪽 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건데요. 예. 특히나 이제 손준성 검사 개인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직권남용이라는 게 성립이 된다면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없는 일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거. 예. 그렇죠. 손준성 검사의 부하로서 당시에 했었던 검사들이 어떤 것들이 개입됐는지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관련돼서 이 고발장에 첨부됐던 판결문을 열람했던 기록이 나왔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왜 공교롭게도 특별하게 그거를 수사하는 팀이 아니라면은 왜 그 시점에 그런 것들이 열람했고 그것이 이 고발장의 작성과 전달 과정과 어떻게 개입되어 있는지를 어찌 보면 이 두 사람보다도 이 두 사람의 주변 상하 내외에서 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럼 공수처는 그런 사람들을 다 부르고 거기서 새로운 물증들을 계속 이제 찾아 나가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어제 손준성 검사는 뭐 공수처에서 한 13시간 정도 조사를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13시간 조사하면서 공수처가 뭔가 손 검사한테서 찾아냈을까요? 사실은 이제 손준성 검사에 대한 조사는 어찌 보면은 그 조사를 통해서 찾아낸다기보다는 예. 그동안에 충분히 조사를 해서 다져놓은 증거들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상대방을 어떻게 보면 관련된 내용인데 혐의자가 있다면은 그 혐의에 대해 가지고 확인하는 절차가 되어야 원래는 맞습니다. 예. 원래 핵심적인 피의자들은 가장 마지막에 소환을 하지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13시간이 걸렸다는 것들은 어찌 보면 지금까지 손준성 검사 내외와 그리고 상하 간에 조사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손준성 검사가 부인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예. 문제 제기나 모순되는 부분들을 파고드는 내용들로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예. 어찌 보면은 손준성 검사나 김웅 의원이 사실은 뭐 검사 출신이고 검사이기 때문에 예. 이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최선의 답변들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결과적으로는 당사자들의 진술이 아니라 내외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의 중요한 객관적인 물증이 이 사건의 향방을 가르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손 검사는 아니다. 그다음에 김 의원은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해서 그냥 계속 가고 있고 그 주변 사람들 또는 주변의 증거들을 찾아서 맞춰 나가야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대장동 의혹 관련한 수사도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만배 전 기자, 그다음에 남욱 변호사, 또 새로 떠오른 정민용 변호사, 이 구속 영장이 청구되면서 실질 심사가 열렸습니다. 이들의 출석 모습도 한번 같이 보시죠. 배임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지침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그분은 뭐 최선의 행정을 하신 거고 저희는 그분의 그 어떤 행정 지침이나 이런 걸 보고 한 거기 때문에 뭐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신 거고 행정을 저희는 이제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에 진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규 전 본부장이 받아야 할 돈이 있다고 했는데 그 돈이 혹시 700억인지 그렇게 뭐 많이 줄 이유도 없고 그렇게 큰 이 액수가 큰 부분을 이렇게 약속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다 곡해고 오해입니다. 오늘 영장 청구된 심경이 어떠세요? 어떤 점 위주로 설명하실 건가요? 배임 혐의는 인정하세요? 오늘 영장 심사 출석 심경 어떠신지요? 억울한 점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죄송합니다. 기자 출신은 상당히 정리를 해서 설명을 했고 변호사들은 아무 얘기를 안 하는군요. 그런데 이제 김만배 전 기자의 이제 얘기를 쭉 들어보면 이재명 시장이 당시 성남시장이 최선을 다해서 잘했고 우리는 모른다 그냥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다 따라갔다 이렇게 해갖고 그 뒤로 이제 슬그머니 이제 숨어버리는군요. 네. 아,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정치 진영마다 굉장히 다른 눈으로 보고 있죠. 예, 어찌 보면은 사실은 그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업자들이 만약 부정과 비리를 저질렀다고 한다면은 뭐 거기에는 대단한 어떤 정치적인 철학이 있지는 않습니다. 예. 최대한의 이익을 보기 원하고요.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정치적 다툼이 있다면 그 다툼에 각각의 그늘에 숨어가지고 제대로 된 거를 못 보게 하는 거를 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사실 이 사건에 있어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것들, 오늘 영장이 청구된 부분들은 아까 김만배 씨가 공모지침서를 오늘 따랐을 뿐이다. 예. 정책적 판단에 따랐을 뿐이다라는 건데 이번에 기소된 내용과 영장 청구 내용에 따르면은 그 공모지침, 그 기준이 사실상 이 민간업자들이 만들어놓은 설계대로
공을 동원해가지고 했다는 것들에 대한 것을 전제로 예. 기소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함구하고 그냥 우리는 거기 따랐을 뿐이다는 거는 사실은 어찌 보면 완곡하게 표현하면 이 공사지 전체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로 보이고요. 예.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이 부분들도 정치적으로 결부시켜 가지고 이와 관련된 어떤 수사나 논쟁들을 좀 피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업자들이 미리 짜놨던 어떤 계획대로 공모지춘서에 반영이 되도록 이제 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중간다리 역할을 했다고 해서 이제 새로 정민영 변호사가 이제 그렇습니다. 계속 이제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뇌물하고 횡령 액수가 맨 처음보다 줄어들었고 배임 액수도 1,000억 단위가 아니고 650억 정도로 다시 줄었어요. 이건 뭐 안전하게 작은 영장 청구를 위해서 확실한 것만 챙겨서 그런가요? 그럴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이번에 영장 청구기 때문에 유동규 씨 사례를 보듯이 솔직히 기소는 추가적인 기소들이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예. 특히나 이제 지난번에 김만배 씨 영장이 기각돼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그렇죠. 예. 어찌 보면 지금 제기됐던 혐의 사실들을 좀 넓게 펼쳐가지고 최대치로 해가지고 영장을 청구한 걸로 보이는데 각각의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직 수사가 미진하거나 소명이 부족한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기각됐다는 판단하에서 그걸 최대한 이제 줄이고 단단하게 다져진 부분들을 중심으로 영장을 재청구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나머지 추가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이번 영장 청구에 빠졌다 할지라도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추가적인 기소가 될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서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새로운 거는 정민영 변호사가 중간 다리 역할을 하면서 정민영 변호사에게도 한 35억 원 네. 뇌물이 갔다. 이 내용이 이제 새롭게 눈에 띄고요. 그런데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던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이제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원, 그것이 뇌물로 이제 보고 검찰은 수사에 들어갔는데 그 얘기는 이번에는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얼마 전에 추징 보전 결정까지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말해서 뇌물이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소명을 해가지고 보전 처분을 받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왜 빠졌는지는 사실 저도 의아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봤을 때는 처음에 이제 곽상도 의원 쪽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내가 무슨 직무상 어떤 부정 대가로 받았는지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자기 예. 소환 조사를 안 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는 원래 애초에 이제 얘기됐던 건 문화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를 해결한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보다 더 큰 틀에서 이 사업에 초반부터 개입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최근에 또 관련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직무 대가성과 관련돼 가지고 관련된 내용들을 추가로 수사해 가지고 영장에는 적시가 안 됐지만은 예. 기소 내용에서는 이 부분이 빠질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낮아 보입니다. 아무튼 공모해 가지고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쭉 해서 거기에 한 뭐 650억 이익이 돌아가도록 했는데 결국 돌아갔다는 이익은 성남시가 따지면 배임 혐의가 된다. 그렇죠. 그런데 이 배임이며 뇌물이며 이번 구속영장 들어간 대로 인정이 다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그 최소치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이번에 651억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 사건 관련해서 배임에서 그 금액을 배임으로 본다면은 금액의 추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일주를 가지고 있다면 그 비율만큼 가져가는데 왜 못 가져갔는가? 이게 첫 번째였고 예. 첫 번째 영장 청구에는 이 부분이 되었자면은 이번에는 이제 평당 1,5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이 분양 수익을 낮춰가지고 한 부분만 특정이 돼서 651억으로 됐습니다. 예. 플러스 알파로 그냥 추가 수사 여지들은 남겨둔 상태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검찰이 기소한 내용 중에서는 평당 분양가에 대한 구체적인 조작 혹은 공모 정황들을 확인해서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 부분만 일단은 확정해가지고 얘기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더 본질적으로 큰 부분, 그러니까 왜 소위 말해서 정당한 이익에서 일부분들을 제거해가지고 이것만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번 수사에서는 확실하게 이번에 특정한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여지를 열어놓은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뇌물을 주기 위해서 자기네 사업체에서 돈을 빼는 건 그건 혹시 횡령이나 배임 둘 중에 하나 네, 그건 횡령이 바로 되겠군요. 횡령이 됩니다. 그럼 예. 불법적인 원인을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동규라고 하는 이미 구속된 인물과 이들 간의 관계가 밝혀지는 거기가 끝이겠습니까? 아니면 또 윗선을 더 나올 수 있는 구조로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겁니까? 그 부분을 열어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어뒀다. 일단은 유동규 선에서 개입되거나 유동규 선에서만 개입된 것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지만 651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당 분양가 같은 것들은 실무진 차원에서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이제 50% 일주에 해당되는 금액을 안 갖고 임대주택 부지 상당액이 1,822억 원과 관련된 공단 사업비로만 이제 한정됐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큰 틀이기 때문에 예. 이거에 대해서는 결제가 있을 것이기 결제에 있어서는 유동규의 배임적인 고의와 얼마나 공동 가공이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예. 이것이 유동규만 포섭이 돼서 이렇게 된 거라고 한다면 사실은 던져야 하는 의문점은 유동규 씨가 원래 여기서 사원으로 들어가서 승진해가지고 본부장이 된 사람이 아니죠. 네네. 갑자기 어느 순간 나타나가지고 그렇죠. 사업에 정권을 했고 주주간 협약서에 사장 직무대행으로서 자기가 대표해서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그러면 유동규라는 사람이 이렇게 역할들을 수행하는 데까지 있는 정치적인 경제적 힘이 무엇인가가 결국 이 사건에 있어 나머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핵심적인 쟁점들을 밝히는데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예. 그게 성남시일 것이냐 또는 아니면 정치권의 굵직한 인물들일 것이냐 뭐 그것도 뭐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예,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